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사이렌 헤드, 카툰캣, 거대한 미지의 자이언트들의 창조자인 트레버 핸더슨. 그의 작품들은 마치 현실에서 우연히 찍힌 듯한 그러한 스타일의 일러스트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그의 작품들 중 크게 알려지지 않은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스트레인저, 낯선이라는 뜻을 가진 이 개체는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크고 둥근 머리 모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이는 분홍색의 배경의 물감으로 그린 듯한 눈이 표현되어 있다. 몸은 검은 망토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는데 망토 밖으로 나온 손은 마치 인간과 유사하고 탈을 들어 올린 모습에서 피부는 아주 주름지고 커다란 입안에 작고도 날카로운 이빨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개체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많진 않지만 첫 목격은 어느 가구 할인 매장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자신을 따라왔다고 하였고, 누군가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어지러움이 특히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인 걸 보았을 때 이 개체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같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게 하도록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생기는 혼란스러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지 혹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만을 즐기는 것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단순한 가면으로 꿰어내기도 하고 혹은 부정적인 아우라를 풍기기도 하며 사람들을 길을 잃게 만드는 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쫓아 쇼핑센터에서 사라진 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던 이들은 일반적인 동물들과 유사하게 네 발로 걷는 개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말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의 말보다도 비정상적으로 길고 마른 몸을 가지고 있으며 1m가 넘는 뾰족한 형태의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덩치에 비해 머리는 작은 편이며 거기에 작은 점 같은 눈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시골과 작은 도시에서 처음 퍼지게 된 소문에 의하면 이 개체는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생태계에 일원처럼 활동하는 듯했으나 누구도 이것이 어떤 종류의 동물인지 확신하지 못했으며 주로 초원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소문이 더 퍼진 이후 이 개체를 사냥하려는 사냥꾼들이 등장하고 사냥하려는 시도가 많아지자 이 개체는 점점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으며 보통의 말들보다도 빠른 속도로 달렸기에 그들의 사냥이 성공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이 개체는 사냥꾼들을 역으로 사냥하여 공격하고는 했는데 이때 수단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길고 뾰족한 주둥이를 이용하여 사냥꾼의 피를 모두 빨아먹고서는 나뭇가지에 꼬치처럼 꽂아놓은 채로 방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외형을 빼면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으나 자신이 잦은 공격을 받게 되자 역으로 사람들을 공격한 후 보란듯이 나뭇가지에 꽂아놓는 행동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 개체는 숲이나 초원이 아닌 고속도로 터널 근처에서 출몰하여 희생자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냥꾼이 될 차례임을 알리듯이 말이죠. 더 피스밀맨, 직역하면 조각내는 남자들은 마치 난쟁이 같은 체형의 인간형 개체들이며 이들은 눈과 입이 뚫린 일그러진 하얀 가면을 쓰고 검은 망토와 검은색 큰 부츠를 착용하고 있으며 마치 마피아나 대부업자들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이들의 특이한 점은 그들의 외형이 아닌 그들의 기묘한 능력에서 나온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늘은 톱으로 한밤중 자고 있는 대상의 집으로 침입해 대상의 사지와 관절을 절단하는데 그것도 가지고 있는 톱에 대비되도록 아주 정교하고 부드럽게 절단하며 그 과정 중에는 피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절단 과정 중 그리고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대상은 자신의 사지가 잘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마치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후 대상이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의 방문 이후 남겨놓는 검은색 명암밖에 없다. 이로써 그들이 단순한 절단이라는 행위만을 하는 것이 아닌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대상의 기억과 감각을 조작한다는 점이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조직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며 정부 요원인 건 마냥 행동한다는 것이다. 마치 정부기관의 요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절단의 행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들이 남기고 간 명함조차 무슨 의도로 두고 간 것인지 미스터리한 개체이다. 부패한 왕이란 의미를 가진 더 패티드 킹은 해골과 같은 외형과 디지털 감염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 존재로 묘사된다. 그의 외형은 마치 인간 해골을 닮았으나 두드러진 특징들이 그를 더욱 기괴하게 만든다. 그의 머리는 기괴하게 벌어진 입을 가진 두개골 형태를 하고 있으며 몇 가닥 남아있는 얇은 머리카락과 불규칙한 모양의 나뭇가지 같은 흰색 왕관이 그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그의 상체는 뼈와 살이 혼합된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척추는 비정상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마치 그의 몸이 비틀려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부패한 왕은 단순한 물리적 위협이 아닌 인터넷 공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전파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다. 감염 과정은 매우 독특하다.
한 기기가 감염되면 그는 그 기기 내부에서 킹벌스 JPG라는 이름의 이미지 파일을 생성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이미지는 그 개체의 초상화 같은 모습이며 처음에는 단순한 이미지로 보이며 이를 알아내고자 파일을 인터넷에다 역으로 이미지 검색하면 부패한 왕이 곧 올 것이다 라는 불길한 메시지가 나타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고 변형되며 색수차와 같은 기이한 효과가 추가된 버전의 이미지들이 복제 생성되며 최종적으로는 그가 화면 너머의 당신을 바라보는 사진으로 바뀐다. 이후 부패한 왕을 모독한 자는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오류 메시지가 계속해서 표시된다. 이 시점에서 감염된 기기는 복구 불능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파괴되어 버린다. 또한 이 개체가 기기의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으로 추측된다. 아직 그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하지 않아 대처 방안은 감염된 기기를 물리적인 파괴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피해자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이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다. 버스 안의 여자로 불리는 이 개체는 비정상적인 큰 키와 길고 엉망진창인 흑발 그리고 검은색 긴 드레스 같은 옷과 창백하고 주름진 언데드 같은 피부를 가졌다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녀가 희생자를 만드는 방식은 주로 대상의 사소한 악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의 악몽이 점점 반복되며 중간에 대상이 위화감을 느껴서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더라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돌아보게 되면 불길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란 걸 느껴 대상이 직접 관찰하고자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점차 대상의 현실을 악몽의 흐름과 유사하게 만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대상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모두 차단됩니다. 유일하게 알려진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발레리는 경찰에 연락하려고 하지만 그녀가 나타날 때 들리던 삐걱 소리가 전화를 가득 메우며 연락은 되지 않았으며 버스를 내리고자 하차벨을 마구 누르고 기사에게 얘기를 해도 마치 단절된 세상인 듯 물거품이 되어가며 결국 그녀의 존재를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며 그녀의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공개된 에피소드는 하나뿐이라 제한적인 정보이지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대상을 먹잇감으로 삼은 시점에서 이미 대상은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대상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존재에 대한 불길함을 알아차리고는 회피하고자 하지만 필연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며 그 순간 확실하게 그녀의 먹잇감으로서 희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트레버 핸더슨의 작품 5가지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